오버 더 탑 코멘트 1월 5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동차 업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반적인 자동차 업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7위와 8위를 점하고 있는 혼다와 닛산이 2026년 8월에 지주사를 상장합니다. 그럼 두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되고 현대차를 제치고 판매 대수 800만 대를 초과하는 3위의 자동차 그룹이 됩니다. 닛산의 최대 주주인 미쯔비시 자동차도 참여를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혼다는 멕시코 생산량의 80%를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회사가 합쳐서 상장이 된다면 투자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마스다 자동차는 전반적으로 침체된 자동차 시장에서 기록적인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기 자동차는 팔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가솔린으로 구동하는 자동차와 중형 SUV의 수요에 힘입어 작년에 42만 대 이상의 차량을 공급했으며 이것은 전년 대비 16%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들은 올해도 45만 대 차량을 판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 도입이 흔들거리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슈퍼 하이브리드라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북미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기 위한 전용 어댑터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최근 자금이 없어서 자율주행차도 포기한 GM과 여전히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E 우선주 B는 7% 이상의 높은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작년엔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중국의 샤오미가 경쟁사인 니오, 엑스팽, 리오토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에 합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샤오미의 고객들은 중국 전역에 29,000개 이상의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월에 샤오미는 예상보다 빨리 2024년 목표인 10만 대 배송을 달성했습니다. 주가 또한 올해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4분기 인도량이 감소되며 전기차 제조업체의 전반적인 하락세로 인해 올해 들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4분기에 목표치인 약 51만 4,400대를 하회하는 49만 5,930대를 인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도의 추정 인도량은 170만 대로 예상치인 180만 대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는 지난 5일간 13.5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테슬라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람들은 테슬라가 올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로보택시 테스트 출시, 사이버캡과 같은 제품들이 발표가 되고 또한 저가의 전기차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주가가 더 상승을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반면 비관적인 사람들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완전 자율주행은 아닌데도 미국 교통안전규제기관의 조사 및 법무부의 형사수사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 업체의 압박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10월에 폭스바겐의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테슬라는 24%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폭스바겐의 SUV는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 Y를 제쳤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소비자용 전기차 구매에 대한 7,500불, 1,104만 원 정도의 세액 공제를 종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BYD는 작년에 전 세계 승용차 인도량이 약 440만 대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250만 대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순수 전기차는 약 176만 대고 이는 테슬라를 위협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BYD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좀 더 색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식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BYD를 비롯한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전 세계로 수출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출이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는 7% 정도, 중국은 2.5% 정도, 멕시코는 30%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국은 2.5%밖에 안 되고 또 25%의 과세가 이미 트럼프 때부터 부과되고 있기에 관세를 60%를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5%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국, 멕시코, 캐나다, 독일,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입니다. 전 세계 9천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5,100만 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곧 6천만 대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이 중에 2,600만 대는 내수용입니다. 그럼 나머지 2,500만 대는 팔아야 합니다. 이 중에 이미 570만 대는 수출을 하고 있고 1,500만 대가 중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수출을 크게 줄이고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지만 독일과 한국은 이렇게 되면 중국 차들과 경쟁을 심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유명 자동차들도
중국에서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닛산은 중국에서 차를 못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혼다와 합병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국 또한 제조업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못 판다면 다른 나라에 팔아야 됩니다.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또한 폭스바겐도 차가 안 팔려서 중국과 독일에서 공장을 폐쇄하려고 합니다. 결국 중국 차들은 재고가 많아서 저가로 밀어내기를 할 것입니다. 마치 11월 11일 광군제를 대비해서 상품을 많이 만들었던 중국 회사들이 중국 내 소비가 줄자 지금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를 대상으로 엄청난 저가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자동차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업계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몇 년 전에 10만 원대의 저가 매수를 했던 에코프로비엠이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에코프로비엠에서 이익이 난 것들을 팔아서 리플로 옮겨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에코프레임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는 원금까지 다 빼서 나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금양 작년에 80% 빠졌습니다. 포스코 엠텍, 포스코 홀딩스, LNF, 첨보 등등 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반등을 하려면 전기차 업체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의 자동차 업체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다른 업계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국내 주식이 2025년도에도 크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투하세요.